50대지만 내가 은퇴를 늦추고 여유가 있다면 월 적립식으로도 연금 준비가 가능합니다. 매달 50만원, 100만원씩 꾸준하게 불입해서 나중에 연금 받는 거죠. 목돈을 가지고 일시납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금 1억을 어떻게 굴릴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방법이 있어요. 연금을 개시하세요. 그러면 1억이 퇴직금이 IRP 통장에 있으면 한 달에 100만원씩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65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5년간 연기하시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최대한 70세까지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은퇴를 하셔도 충분히 은퇴할 기간도 길고 오히려 늦게 은퇴하실수록 연금액이 더 많이 준비된다는 겁니다. 노후 준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언제부터 준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노후 준비는요 50대부터 하시면 됩니다. 네?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그래서 일찍 20, 30대부터 하면 제일 좋겠지만 제가 20, 30대한테 노후 준비하라고 강의해봤어요. 네. 자요. 네. 그러니까 아직 못 느끼는 거야. 네. 20, 30대한테 코인 강의하면 다 번쩍번쩍 막 눈이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하지만 연금 준비하라 그러면 다 잡니다. 그만큼 아직은 이제 깨닫지 못하는 세대인 거죠. 그래서 사실 20, 30대부터 노후를 준비를 하면 가장 좋지만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연금 제도를 다 보시면 20, 30대부터 노후 준비, 연금 준비를 시작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국가가 강제하고 있어요. 그 20, 30대를 설득하지 않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 직장 생활 시작하면 바로 급여에서 9%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야, 너네 20, 30대인데 노후 준비가 필요하니까 국가에서 월급의 9%를 가져갈 거야. 그거 준비해야 되는데 너네 꼭 이해해야 돼. 혹시 싫으면 어떻게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뭐 싫으면 얘기해. 아니면 우리가 꼭 가져갈게. 이렇게 설득하고 이야기해서 가져가지 않습니다. 네.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뛰어가는 겁니다. 왜냐면 얘기해봐야 모르니까. 방송으로도 젊은 분들에게 연금 준비하라고 열심히 얘기해봤지만 포기했어요. 그냥 국가가 시키는 거 강제로 하는 것만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할 생각 하지 마라. 그리고 투자도 마찬가지잖아. 투자도 뭐 아무리 뭐 여기서 뭐 올바른 투자 방법 알려주면 뭐 하겠어요. 지가 잃기 전까지는 모르는데 네. 한번 된통 당해봐야 아 내가 투자를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노후 준비는 우리가 이제 방송 보신 분 중에서 대부분 다 이제 노후 준비 방송을 본다. 그러면 이제 40대 후반이거나 50대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은데 뭐 어디 가나 빠를수록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50대부터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 50대부터도 가능해요. 네, 지금 저희 센터에 상담을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저희 센터가 이제 강변역에 있는데 네. 전화도 굉장히 많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 전화 주신 분들의 90%가 50대, 60대예요. 발등에 불 떨어지신 겁니다. 네. 자,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와가지고 뭘 좀 준비할 게 있을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다 가능합니다. 알려주시죠. 네. 일단 50대의 노후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후를 시작하는 나이, 은퇴 나이가 언제쯤이면 가장 좋을까요? 근데 요즘은 수명 자체가 늘어서 네. 늦게 은퇴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은퇴 나이를 60세에 두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난 빨리 은퇴하겠다. 근데 50대에 들어서 60세에 은퇴하겠다 그러면 준비할 기간이 5년, 10년밖에 안 나오는 네. 겁니다. 이러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연금도 65세부터 개시가 되는 걸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65세 이후에 은퇴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65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5년간 연기하시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70세부터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대 여명이나 평균 수명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무슨 100세를 산다. 100세까지 살지는 못하겠지만 대부분 90세까지는 사실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60세에 퇴직을 하고 은퇴를 해서 30년간 내 인생을 놀겠다. 이거는 사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쳐요. 노는 것도 질려. 내가 직장 생활 그만두고 싶지만 그래도 결국은 또 한 여행 갔다 쉬고 오면 또 다시 직장이 그리워지고 그러듯이 여러분들이 퇴직하셔가지고 집에서 3개월만 놀아봐요. 이거 얼마 30년 못 놀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는 거야. 뭘 하려고 했다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뭘 하니까 더 까먹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우리 방송 보신 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거 50대시라면 은퇴 시점을 65세에서 70세 사이로 늦추셔라. 그 전까지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60세에 회사 그만둘 것 때문에 뭐 하냐? 그러면 그 이후에 뭐라도 하시라는 거죠. 내가 연금을 빼서 내 있는 자산을 뜯어먹으려고 깎아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달에 내가 100만 원, 200만 원이 필요하다. 그걸 연금으로 까먹으면 금방 까먹지만 하다못해 내가 나가서 일정한 일을 하시면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노하우를 활용해서 최대한 70세까지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은퇴를 하셔도 충분히 은퇴할 기간도 길고 오히려 늦게 은퇴하실수록 연금액이 더 많이 준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50대에 준비할 수 있는 연금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 있다면 그 목돈을 가지고 일시납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돈을 맡기고 일정 기간 동안 분리한 후에 60세, 65세, 70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상품 활용하시면 개인연금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50대지만 내가 은퇴를 늦추고 여유가 있다면 월 적립식으로도 연금 준비가 가능합니다.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꾸준하게 불입해서 나중에 연금 받는 거죠. 그럼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조만간 퇴직할 거고 이제 돈이 이제 소득이 없는데 내가 뭐 목돈 한 번에 5천만 원 1억 내라면 낼 수 있겠지만 한 달에 100만 원씩 10년을 어떻게 내니? 라고 물어보신 분들 계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있어요. 이 50대 이후에 적립식으로 연금을 준비하는 것은 내가 벌어서 내는 게 아닙니다. 있는 자산을 쉬프트, 이전시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퇴직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퇴직하셔가지고 퇴직금 1억 받았어요. 이거 뭐 하시겠어요? 퇴직금 1억 받아가지고 당장 내가 먹고 살 게 없다. 그럼 바로 쓰셔야죠. 근데 대부분 다 다른 자산이 있으시기 때문에 퇴직금을 IRP로 받습니다. 자, IRP에서 내가 굴리려고 해봤더니 무슨 뭐 그냥 정기예금밖에 못 하겠어. 뭐 투자하라고 해서 했더니 뭐 갑자기 엊그제 주가가 막 하루에 10% 폭락해버리면 자산이 10%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형은 위험하고 안전한 건 이자가 낮고 막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 퇴직금 1억을 어떻게 굴릴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방법이 있어요. 연금을 개시하세요. 일시금으로 받으라는 얘기 아니라 연금을 개시합니다. 그러면 1억이 퇴직금이 IRP 통장에 있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받아서 그 100만 원을 노후를 위해 재투자하는 겁니다. 그럼 투자 방송 해보시니까 아시겠지만 똑같은 투자를 해도 내가 목돈으로 한 번에 투자하면 변동성이 커지죠. 근데 적립식으로 분산 투자하게 되면 변동성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100만 원씩 더 좋은 연금이 있어 하면 더 좋은 연금에 재가입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더 좋은 연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씩 내가 50만 원씩 뭔가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낸다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달 벌어서 하려면 못해요. 하지만 내가 지금 놀고 있는 자산, 수익이 낮은 자산 이런 것들을 재투자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은 대안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60대가 넘어가셨다. 그러면 주택연금이라는 좋은 제도도 있습니다. 네.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 것까지 활용하신다면 뭐 충분히 50대에 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 국민연금을 2배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은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죠. 네네. 목돈도 쌓아놓고 있고 퇴직금도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집도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방법 활용해가지고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국민연금을 2배로 늘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이거는 뭐 이미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신 분들, 뭐 150, 200씩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재산도 별로 없고 국민연금 준비도 별로 안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64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아직 덜 되신 거예요. 내가 국민연금을 받으려고 봤더니 이게 진짜 한 60만 원, 70만 원 얼마 안 되더라.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50대. 이런 분들에게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 2배로 받을 수 있는 3종 세트가 있어요. 첫 번째, 추후 납부. 이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다는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제대로 안 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대로 안 냈던 기간 중에 보시면 내가 중간에 뭐 실직이라든가 뭐 폐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건너뛴 기간이 있습니다. 요 기간 과거에 안 낸 기간을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거든요. 이게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른데 국민연금공단 전화해 보시면 추후 납부 기간 알려드립니다. 그 과거에 안 낸 기간 바로 내세요. 채워가지고 연금액을 늘리시게 되면 지금보다 최소 1, 20만 원 연금액이 올라가실 거예요. 두 번째, 임의 계속가입. 우리가 전 시간에 한번 다뤘죠. 네. 그죠? 뭐냐면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납부 의무는 종료됩니다. 그럼 종료됐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납부 의무를 종료됐지만 연금 받기 직전까지 3년, 4년, 5년까지 내가 더 낼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더 내셔가지고 연금액 늘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금액 더 내시면 연금액이 더 올라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연기연금이 있습니다. 65세부터 내가 정상적으로 받겠지만 그거를 5년간 연기할 수 있거든요. 5년간 연기하게 되면 연금액이 36%가 올라갑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쓰시게 되면 연금액이 더블이 가능해요. 일단 첫 번째, 내가 지금 현재 예상되는 연금액이 60만 원이지만 추후 납부를 해가지고 한 10만 원만 올리면 70만 원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임의계속가입까지 하게 되면 또 한 1, 20만 원 올라갑니다. 그럼 한 8, 90만 원 됩니다. 그럼 60만 원 받을 금액이 90만 원까지 되면 이걸 연기하시게 되면 90만 원 받을 금액이 36%가 인상이 되죠. 그러면 거의 한 12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럼 60만 원 받을 사람이 120만 원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민연금은 이런 제도들만 잘 활용하시게 되면 물론 지금 이제 국민연금을 150, 200 받으신 분들은 과거에 잘 내왔기 때문에 추후 납부 기간도 없고 이미 계속 가입한다고 해서 얼마 더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국민연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세 가지를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추후 납부는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연금 받기 직전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차피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내가 딴 거 할 거 있으면 여기다 내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연금을 준비하시면 노후에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시고 관리 안 하시는 분들이 활용하면 정말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직장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뭐 의무적으로 내가 모르게 강제적으로 납부를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소상공인이나 또 자영업자이신 분들은 이게 내가 직접 가입을 해서 내가 매달 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고 네. 또 직장 가입자는 절반은 직장에서 내주지만 또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내가 100%를 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금액적인 부분도 네, 네.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네, 네. 이런 분들이 연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맞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 없어요. 없어요. 네. 자, 일단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이 노후 준비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뭐 개인적으로 연금을 준비하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우리가 3층 연금 중에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인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이라든가 프리랜서 이러신 분들이 국민연금, 퇴직연금이 없어요. 네. 내가 의무적으로 납부를 하지도 않았고 내라고 날라와서 막 연체하고 그다음 퇴직금은 더더욱 없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1층, 2층이 준비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장인들은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직장인들은 나는 직장인이니까 월급 받자마자 9%를 국민연금공단에 또박또박 내고 퇴직금도 내가 1년에 한 달치 월급을 꼬박꼬박 쌓아서 저축을 하고 뭐 DC형 계좌에 넣고 이렇게 해서 해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직장인들이 연금 준비를 제대로 해온 이유는 이 방송 보시는 직장인 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거예요. 직장인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를 잘한 이유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고. 국가가 강제로 떼어갔기 때문이고 회사가 강제로 퇴직금을 적립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금의 가장 중요한 게 연금을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걸 뭐 수익을 내는 거 얼마 수익을 내서 얼마 더 받아야지 수익성에 이렇게 집중하시는데 사실 연금액의 핵심은 강제성이에요. 네. 지속성이에요. 그래서 강제로 하셔야 됩니다. 직장인들이 연금으로부터 잘 받을 수 있는 거 공무원들이 지금 연금 받아서 행복하잖아요. 그 공무원 연금 전부 강제로 띄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냥 개인의 선택에 놔뒀으면 아무도 안 했어요. 결국은 강제로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퇴직금이 준비가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영업자 소상공 하시는 분 프리랜서 분들에게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자,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IRP 준비하시면 되고요. 연금도 개인연금 준비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노후 준비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 뻥이야. 말도 안 되는, 그죠? 예. 그렇게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 현실적으로는 누가 몰라?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진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 내가 진짜 필요하다고 느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셀프로, 강제적으로 IRP 같은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다가 뭐 한 달에 50만원씩 꾸준하게 불입하셔야 됩니다. 그거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세금 토해내거든요. 그 장치를 마련해놨어요. 해지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사업이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해지할 수 없는 통장, 해지가 하게 되면 피해가 불이익이 큰 통장 이런 데다가 더 불입하시는 게 더 좋아요. 최근에 나와 있는 연금보험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중간에 해지하시면 반도 안 돌려드리는 연금이 있어요. 사람들은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본다는 연금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연금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해지 못하게 만드니까. 그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내가 꾸준하게 셀프로 개인연금을 준비하셔야지 나중에 노후가 보장된다. 그렇지 않고 이론적으로 이거 하면 얼마 나오고 저거 하면 이렇게 되고 이거 하면 세액 얼마 받고 이런 이론적인 얘기는 제가 왜 안 해봤겠어요. 20년간 다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만 놔두면 결국 안 합니다. 상담을 해요. 이렇게 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가입시켜요. 그냥 생각만 해보고 갈라 그래. 그럼 얘기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좋은 교육을 듣잖아요. 이 방송은 좋은 방송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방송, 좋은 교육 듣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어요. 그 교육을 듣고 인생을 바꾸려면 실천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교육 듣는 사람이 10명이다? 실천하는 사람은 한두 명도 안 돼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오늘 즉시 실행하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꾸준하게 강제적으로 지속하셔라. 그것이 연금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프리랜서 분들이 더 강한 의지가 필요하시겠네요. 네. 네. 최근에 그 뉴스를 보니까 국민연금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 네. 이런 뉴스가 있던데 네. 어떻게 보세요? 비트코인 왜 지금 했을까? 10년 전에 10,000원, 10만 원일 때 하지. 그죠? 네. 그때 했으면 지금 한 100배, 1000배 벌었을 텐데. 뭐 국민연금 기금 운영본부에서 뭐 이런저런 투자를 다양하게 하는 것, 또 비트코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안정성이 강화되고 있으니까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국민의 노후자금, 전 국민의 노후자금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투자를 잘 해주셔서 지금 기금이 고갈되고 있는데 그래도 국민연금 기금 운영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면 또 기금 고갈이 연장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일정의 또 책임이 있는 부서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뭐 할 건 해야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민연금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가 곧 온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게 언제쯤 오는지 또 오면은 연금 시스템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네. 알려주세요. 기금 고갈이 지금 2055년에 된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자꾸 이제 뭐 위험을 조장한다, 불안을 조장한다 이런 얘기 하시겠지만 이거는 팩트예요. 그냥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됩니다. 현재 수준으로라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기금이 없는 상태에서 연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굉장히 받는 금액이 줄어들겠죠. 자, 그런데 그래서 2055년에 기금 고갈된다고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기금이 감소하는 시점은 2041년입니다. 2041년부터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해서 이제 2041년에 정점을 찍는 거죠. 그래서 감소하기 시작해서 불과 한 15년 사이에 기금이 다 고갈이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41년이 되면 기금이 고갈되기 시작한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국민연금 기금이 지금 감소되는 것은 2041년이지만 그 감소가 시작되는 그게 무슨 얘기냐? 연금으로 걷어들이는 보험료보다 지출되는 연금액이 더 많아지는 시점. 그죠? 이 시점은 불과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7년이 되면 이미 국민연금은 걷어들이는 국민연금 보험료보다 지출하는 연금액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내가 지금 살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남편이 지금까지는 300만 원 벌어오는데 지금까지는 250만 원 썼어. 그럼 250만 원 썼으니까 50만 원 저축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계속 뭐 애가 크고 학원비가 나가고 이러면서 지출이 커지기 시작해. 지금까지는 통장에 쌓여 있어요. 통장에 한 몇천만 원 쌓여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갑자기 이제 남편이 벌어오는 건 300만 원인데 지출이 300만 원이 넘어가기 시작해. 이 시점. 자, 그럼 지출이 300만 원 넘어간다고 해가지고 우리 집에 가계 자산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미 통장에 있는 몇천만 원에서 이자가 발생하고 있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2027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걷어들이는 것에 비해서 나가는 게 더 커집니다. 그러면 걷어들이는 것은 예를 들면 100이 거치는데 나가는 건 102, 103이 나가요. 그죠? 그러면 이게 초과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기금으로 운용 수익을 내서 한 5%의 수익을 내. 5%의 수익을 더 내는데 나가는 건 2, 3이 더 나가. 그러면 아직까지는 2%가 더 나가도 3%의 차익이 남아 있으니까 기금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2027년입니다. 그래서 2027년부터는 이미 이제 재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건데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 줄어들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이 나는 것도 초과해서 기금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이 2041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27년이 결국은 국민연금의 본격적인 감소가 시작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한다. 아시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심각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점점 이제 기금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팔게 되면 주식시장에도 문제가 생겨요. 우리나라 지금 국민연금이 지금 1,700조까지 간다고 하는데 네. 뭐 올해 좀 부족하니까 10%만 팔자. 그럼 170조를 팔아야 돼요. 예, 그러면 주식시장에 뭐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이 지금 한 2,000조 된다고 하는데 물론 거기 국민연금이 전체 투자한 건 아니지만 네. 거기서 뭐 당장 5조 10조만 막 팔아 나가도 주식시장이 흔들릴 거 아닙니까? 출렁출렁하죠. 굉장히 큰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금 운영도 문제지만 빨리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뭐 이 방송에 나갈 때는 개혁안이 일부 나왔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내온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니까 보험료를 더 올리고 그다음에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겠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뭐 그게 좋든 나쁘든 하루빨리 시행돼야 개혁이 시행돼야지 기금 안정이 조금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이게 또 법 개정한다고 뭐 차일피일 2년 3년 미루기 시작하면 결국은 또 도로 한번 되고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국민연금 개혁을 하루 늦출 때마다 1,400억씩 날아간대요. 1,400억씩. 1년에 50조가 날아간답니다. 1년 늦출 때마다. 자, 그래서 빨리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연금이 고갈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그럼 내가 지금 납부해도 나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못 받진 않습니다. 적게 받을 뿐이지. 정말 기금이 이대로 간다면 낸 돈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수익비가 1이라고 하거든요. 네. 내가 낸 돈에 일정한 수익이 붙인 걸 받아야 1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연금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연금이 개혁되는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또 이제 기성세대 중장년층 세대에서는 젊은 세대의 어떤 연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더 양보해 주실 필요도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자동 안정화 장치거든요. 이거 사실 굉장히 무서운 제도예요. 이 자동 안정화 장치가 뭐냐면 연금 보험료라든가 연금 받는 금액 두 개를 지금은 법에 의해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려면 토의를 해야 되고 뭐 1년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게 많잖아요.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되게 되면 그냥 좀 기금에 문제가 생긴다? 그럼 오늘 바꿔! 그럼 바로 다음 달부터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조정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기대 연명이 늘어나고 있고 출산율은 저하되고 있고 경제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자동 안정화 장치가 발동이 되는 순간 연금액이 깎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지금 받으신 분도 연금이 깎여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미 60세, 70세가 돼가지고 연금 받으신 분들은 적어도 내가 받는 연금은 건드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연금 받는 분들을 손대면 안 된다. 그죠? 네. 그런데 기금 고갈을 연장을 시키려면 기금을 안정시키려면 지금 내는 사람은 더 내게 해라. 지금 내는 사람은 나중에 받는 걸 깎겠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는 국민연금 받으실 때 이 연금 받는 금액을 내년에 받을 연금액을 내가 미리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굉장히 불안정한데요.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걸 감수해야 됩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예상하기로는 연금 받는 금액을 내가 예를 들면 100만 원 받는데 내년에 자동 안정화 장치가 발동돼 가지고 이걸 98로 깎겠다?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 원래는 100만 원 받는 걸 물가 상승률 연동해서 102로 올려 주거든요. 102로 올려놓고 자동 안정화 장치를 발동해서 100으로 깎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는 뭐냐면 사실 자동 안정화 장치가 발동이 되면 향후에는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방어가 안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소득이 생기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국민연금을 1순위로 준비하시면서 사회 제도가 바뀌어가는 걸 우리가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노후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국민연금 뭐 부족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우리 세대, 젊은 세대는 제가 한 단어만 말씀드리자면 각자 도생. 이제 국가가 내 노후를 책임져주는 시대는 지났다. 그러면 내 스스로 내 노후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개인 연금을 준비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 평생 할 일을 만들어가지고 뭐 나이 들어서 일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평생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금 걱정 사실 별로 없어요. 평생 하면 되지. 내 몸만 건강하면 되지. 자,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시면 충분히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다른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쭉 이제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 사회가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아직도 연금에 대한 관심이 조금 밀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이 방송 보신 분 중에 투자가 더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연금을 통해서 자꾸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투자는 투자대로 하시는 게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금의 가장 핵심은 수익성이 아니고 누가 더 꾸준하게 냈느냐, 그리고 나중에 누가 더 안정적으로 받느냐죠. 특히 연금 개시한 이후에도 투자 수익을 통해서 더 자산을 불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해서 연금액이 늘어나면 다행이지만 손실을 봐가지고 연금액이 감소되게 되면 연금액이 불안해집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젊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도 내가 이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나이 드신 70대, 80대이신 분들을 만나보면 지금 모바일도 잘 못하고요. 투자 이런 거 정말 어려워하고요. 그러다가 보이스피싱 당할까 걱정이신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우리 할아버지는 왜 모바일을 못해? 응?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지금 이 방송 보시는 20, 30대가 노후가 됐을 4, 50년 후에는 더 신기술이 나와 있을 거고, 그렇죠? 여러분의 손자는 그걸 더 잘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핸드폰 모바일 프렌들리 해가지고 잘 쓰고 있겠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60대 70대가 되면 그때의 기술을 못 따라가 어차피. 그래서 나이가 들면 활동력, 판단력,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시기에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네. 그러니까 실제 늙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성공이란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이다. 저희 어머니가 82세세요. 네. 네. 42년생이신데 지금도 공부하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영문학과 얼마 전에 졸업하셨고요. 지금 법학과 편입해가지고 또 공부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지금 저희 어머니 목표가 뭔지 아세요? 로스쿨 가는 거예요. 멋지시네요. 그죠? 네. 우리 어머니 성공한 인생이에요. 예. 끊임없이 성장, 어제보다 오늘이 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공의 목표를 일정한 금액을 달성하는 거라고 생각해.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 근데 달성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하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저한테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연금 박사로 하고 있고 연금에 대한 상담, 영업, 판매 이런 걸 꾸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너는 인생에서 뭐가 제일 자랑스럽냐? 저는 제 인생에서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월급이 줄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그러면 꾸준하게 갑자기 어떤 데는 연봉 막 몇억 받았다가 갑자기 몇천만 원 받았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소득이 증가해 왔다는 것이고 꾸준하게 제 프로필, 제 커리어를 늘려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구독자 36만의 연금 박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더더욱 고민 중인 겁니다. 나는 이 채널을 어떻게 더 성장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내 커리어를 어떻게 넓혀갈 것인가, 이걸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 이게 과거에는 금전적인 연봉에 대한 목표였다면 이제는 사실 제 목표는 더 많은 분들에게 연금을 알려드리는 것. 대한민국 5천만 모든 국민이 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게 제 목표죠. 네.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